네, 한미반도체 정말 HBM으로 핫했던 종목이었죠.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컨센서스에 부합했고 하락하던 영업이익률이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실적이 V자 반등을 한 거죠. 그런데도 숫자만 놓고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는 대폭 감소한 거고요. 거기에 최근 급등한 부분 때문인지 오늘은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반등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yes or no 의견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네, 두 분 다 예스 의견 주셨습니다. HBM이 일단 하반기 반도체 안에서도 뭔가 주도 섹터로 꼽히고 있고 한미반도체가 그 중심 종목이잖아요. 네. 이럴 때 담아야 할까요? 지금은 약간 부담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상승 가능한지 한번 수치로 알아보는 거예요. 네. 자,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매출액은 20% 높게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50% 높게 나왔죠. 그러면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더 증가폭이 큰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한미반도체는 2분기에 반영되는 실적에서 일반적인 장비보다 고가 장비가 더 판매가 된 거죠. 영업이익이 더 잘 나왔으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SK하이닉스의 컨콜에서 유출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HBM 기판단이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이 확대될 거고 여기에 대한 투자 같은 경우도 확장을 한다고 했고요. 그 이전에 우리가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연간 실적 50%의 상향으로 봐도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2분기에 영업이익 증가 50% 같은 경우가 이제 초입 단계에서 장비가 나가면서 나타난 매출과 영업이익인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 한미반도체가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1230억대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영업이익이 50% 상해가 나온다는 점을 대입을 하면 일단은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2천억 안 되게 한 1800억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수치가 되고요.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이 4조 7천억 원 정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5조 정도는 짧게는 좀 한계가 될 수 있어요. 올해 기준으로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국면에서는 한 5조의 시가총액을 보고 한 10%의 업사이드를 보고 네. 이 종목을 플레이하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현 주가의 접근이 갈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사실 HBM 반도체 안에서 뭐 한미반도체를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좀 기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담아도 괜찮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예. 일단 뭐 라인대 같은 경우에는 42,000원 라인대까지 분할적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선까지 좀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급등을 많이 진행한 부분이 네. 있고 주의 딱지도 받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구간이라기보다는 좀 분할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는데 사실상 HBM 관련했을 때는 우리가 올해도 그렇고 그리고 하반기도 그렇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봐야 하는 섹터입니다. 아무래도 HBM 관련했을 때 우리나라 뭐 톱2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HBM 관련했을 때 대대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멘트를 치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상 기존의 반도체 투자 캐파를 좀 줄이던 것과는 좀 대조적인 흐름이잖아요. 그만큼 시장에서 HBM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성장성을 확인을 했다. 그렇게 되면 관련했을 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서 관련 종목군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보통 잘 움직이는 쪽이 대장 역할하는 친구들이더라고요. 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예. 한미반도체 같은 이런 쪽에서 흐름을 좀 잡아줘야지 추가적인 다른 종목군들의 슈팅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사실 지금 HBM 쪽이 눌릴 때는 대장 쪽을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긍정 의견은 주셨지만 적극 매수보다는 지켜보면서 분할 매수하자라고 비슷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 이스트소프트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AI 관련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과연 주가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두 분 다 예스 의견 주셨습니다. 주가가 급등했는데 뭔가 드러난 이슈는 없길래 찾아봤더니 네. 뭔가 정토방에 뭔가 네. 글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그 이스소프트 같은 경우가 그다음에 나머지 AI 단의 소프트웨어주 같은 경우가 연결해서 보면 과거에 그 대기업과
쪽과 협력했던 사례들이 있으면 예. 이와 같이 시세가 한 번씩 강한 경우가 있고요. 무작정이게 협력했다고 시세가 강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대기업 단에서 투자가 필요한 시기가 됐을 때 이러한 주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스소프트는 MS와의 협력을 해왔고요. 예. 사업 협력을 해오다가 지금 시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AI를 놓고 봤을 때 처음에는 이제 언어고 이게 문장화가 되고 그다음에 음성화가 돼서 실제 이제 학습을 통해서 데이터가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음성화가 되는 단계에서 실제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경우가 고객사가 원하면 뭐 협업을 하거나 그런 구조는 가능한 거죠. 네. 그런 하나의 뭐 스토리의 가능성이 더해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빠르냐 안 빠르냐 따라서 좀 갈리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오늘 시세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빠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기술적 측면에서도 대입을 해보는 거죠. 이게 단기평을 깨지 않고 시세가 계속 났는데 이 단기평을 훼손한다고 하면은 주가가 빨랐기에 실제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 그 오를 드리기는 했지만은 좀 제한적으로 단기평 같은 경우가 깨지는지 주가 흐름을 봐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스소프트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카카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전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카카오가 실적 개선과 함께 주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카카오는 노로 일치가 됐습니다. 확실히 좀 네카오를 물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네, 카카오 수급도 괜찮은 것 같은데 SME 효과를 더해도 좀 지켜볼 부분이 남아 있을까요? 저는 항상 이제 카카오 곤란한 질문을 예. 하는 것 같은데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아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는 게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SM엔터 들어오면서 사실상 좀 방어를 했지 SM엔터를 좀 빼고 나면은 영업이익 측면에서 너무 부진한 흐름입니다. 실제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가치주일까요? 성장주일까요? 어렵네요. 성장주라고 보통 보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성장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실적이 꺾이고 있는 모습들,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순이익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실제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문어다발식으로 상장을 했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투자 심리 자체도 그렇게 좋지 않은 편입니다. 이런 점을 보게 됐을 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투심을 회복하는 게 우선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의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쪽에서 독과점이라든지 플랫폼 이런 쪽에 대해서 규제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정부 측면에서는 규제를 계속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러면 카카오가 성장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정부의 규제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얼만큼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성장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물음표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점을 좀 종합적으로 보게 됐을 때 매력도는 가격적인 매력도는 나올 수는 있지만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신규로 접근을 하기에도 저는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징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모두 일치했네요.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우린 내일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두 분이 직접 골라오신 시초가 공략주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넥슨게임즈와 감성코퍼레이션을 가져오셨습니다. 뭔가 게임주 다시 한번 살아나나요? 아니요, 게임주는 개별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게임이란 섹터가 우르르 함께 올라가기보다는 각계전투합니다. 좀 각자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으로 싸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를 보게 됐을 때 실적도 긍정적이에요. 2분기 실적 봤을 때 게임주들 대부분 실적이 부진한 데 비해서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호실적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오늘 좀 모멘텀이 있는데 블루 아카이브가 중국에서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출시를 했었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 일본에서 흥행을 했고 국내에서도 흥행을 한 흥행된 검증 IP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중국 쪽
쪽에서 이미 사전 예약자 수만 굉장히 많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했을 때 400만 명, 하지만 뭐 빌리빌리라든지 탭탭을 합산을 했을 때 600만 명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출시를 했을 때 인기 순위 1순위 정도는 뭐 기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했을 때 좀 단순 계산으로 좀 따져보면 중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게임이 있는데 출시한 다음에 1매출 70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전 예약자 수가 2천만 명이었거든요. 그거를 단순 계산으로 사전 예약자 수를 좀 대입을 해보면 1매출 15억 원 수준을 좀 기대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중국 쪽의 매출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 중국 일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보통 출시를 하고 나서 좀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없으면 좀 우하향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런 기조도 많지 않다 보니까 견조한 매출 흐름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매출이 좀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하반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넥슨 게임즈 최근에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저는 내일 시초가에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에 전고점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2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 라인대인데 2만 원 라인대에서 좀 주가의 반등 흐름이 나와줬다 보니까 이 흐름들은 좀 지켜줄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넥슨 게임즈의 목표가 전고점 라인인 24,000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성웅 기사님의 종목은 감성 코퍼레이션. 이게 힙한 캠핑 브랜드라고 해서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텐트 하나가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정말 고가의 브랜드네요. 네. 이게 제가 실제 매장을 가봤을 땐 크게 뭐 의류라든지 이 부분은 매력적이지는 않았어요. 아하. 네, 이게 제가 보는 눈이 없어서 네. 그런 것 같고요. 실제 이게 판매가 잘 되다 보니까 주식의 시각으로 한번 봤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캠핑에 대한 인구들이 증대가 되고 그러면은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나올 텐데 올해 예상치가 한 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국내만 한정을 짓더라도 시가총액이 한 4,500억 정도까지는 가능한 체력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해외 같은 경우에 시장이 열리는 단계, 즉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고 캠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초입 단계에 있는 나라 같은 경우가 매출이 일어나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4,500억에서 뭐 5,000억 그 이상의 멀티플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즉 네. 같은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더라도 다른 국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고 캠핑에 대한 그런 수요가 더 많은 국가에서는 실적이 더 플러스 될 수 있기에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5,000억의 전제 같은 경우는 우선은 지금의 실적 체력에서 시장에서 예상되는 뭐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매출이 이제 본격화되는 뭐 하반기,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 멀티플의 상향을 통해서 그 정도의 시가총액이 도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4,500억 정도를 줄 수 있겠다. 그럼 목표가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우리가 가격대로 봤을 때 최근에 전고점이 한 4,500억대의 시가총액이고요. 그게 한 4,900원 정도고 이제 시가총액 5,000원의 목표가는 한 5,700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한 4,950원 정도까지는 지금의 이익까지도 가능한 체력이고 여기에 더해져서 중국 시장의 진출이 본격화된다면 이제 5,000억 시가총액의 체력까지 증가할 수 있음을 기억을 하시고 시장과 대입을 해보더라도 소비재가 부각될 수 있는 환경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나타날 수 있기에 이전까지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성 코퍼레이션 또 많은 분들이 인기몰이하고 있는 캠핑 브랜드라고 또 알고 계시네요. 주가 향방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성웅 이사 그리고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